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보수통합신당에 합류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통합 야당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등 본격적으로 중앙 정치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합신당 창당에 힘을 보태겠다고 선언한 이튿날 아침, 원희룡 지사는 서울로 올라가 보수통합의 큰 축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났습니다. 황 대표는 원 지사를 추진과 변화의 아이콘이라며 추켜 세웠고, 원 지사는 정권 심판을 위해 과감한 구태청산과 인적 쇄신의 중심에 황 대표가 있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황 대표님께서는 정말 소신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의 중심추와 병풍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야권 통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쏟아내며 본격적인 중앙정치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침체된 지역경제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때문인지 원희룡 지사는 서울에서 돌아오자마자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선거에 직접 관여하는 일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지사를 일을 안 하거나 접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막상 선거운동 기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제가 할 역할 자체가 매우 제한될 겁니다. 공식석상에서 도민만 바라보겠다며 정당을 선택할 때도 의견을 구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던 원희룡 지사.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야권 통합 열차에 올라탄 원 지사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이유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자유한국당 부상일 예비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제주시 을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부 후보는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제주특별자치도 시즌2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주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청을 이전하고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공항 건설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3 당시 학살된 뒤에 안매장됐던 희생자 14분의 유해가 70여 년 만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유전자 분석 기법이 발달하면서 조금씩 신원이 확인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유해가 더 많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70여 년 만에야 조그만 상자에 담긴 유해로 돌아온 가족들. 차디찬 땅속에서 잃어버렸던 이름을 붙여드리고 가슴으로 꼭 안아보며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달래봅니다. 아빠 왜 이제 나와? 우리 아빠 나 혼자만 살아라고. 나만 살면 아빠 곁으로 갈 때가 되지. 이번에 유전자 감식으로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모두 14구. 모두 2007년부터 3년간 제주공항 남북 활주로 인근에서 발굴됐습니다. 1949년 군법회의 사형수 5명과 1950년 예비검속 희생자 7명, 2년 전 형제 관계로만 확인됐던 희생자 2명의 정확한 신원도 밝혀졌습니다.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 딸 하나 놓고 왜 아버지 혼자 가셨냐고. 아버지 가시려면 나도 데리고 가시지. 이 딸 놔놓고 가면 이렇게 남다른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발굴된 4.3 희생자 유해는 405구. 지난해 유가족 291명이 추가로 체열하고 차세대 분석법도 도입됐지만 아직도 3분의 2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다양한 분들의 좀 참여를 좀 이끌어 주시면 조금이나마 찾지 못한 분들의 신원을 좀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4천여 명. 4.3의 완전한 해결이 국정과제라던 문재인 정부마저 올해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더 이상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이 어렵게 돼 유족들의 안타까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가 특별법 개정 등 4.3 관련 5대 정책을 마련해 총선 후보들에게 제안합니다. 4.3 기념사업위원회는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수용인에 대한 진상규명 등이 이루어지도록 4.3 특별법을 개정해 법제화하고 4.3 희생자와 유족 신고의 상시화와 트라우마 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3 기념사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4.3 정책 제안서를 총선 후보와 각 정당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제주에 추진하고 있는 면세점이 최근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롯데나 신라 면세점의 2배나 되는 매장 규모가 부담스러웠던 건지 교통영향평가심의 자료에 자신들의 면적은 줄이고 롯데와 신라의 면적은 부풀린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 심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면세점 건물 신축 허가를 위해 지난주 2차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신세계 면세점. 심의위원들은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며 2차 보완을 요구하고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용역업체가 제출한 추가 보완 자료입니다. 신세계 면세점 전용 판매 면적은 12,000제곱미터, 신라와 롯데는 각각 11,000과 15,000제곱미터로 논란과 달리 면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신세계 면세점 용역업체가 1차 교통영향평가에 제출한 자료. 판매시설은 지상과 지하를 합쳐 15,449제곱미터인데 2차 제출 서류에는 3,000제곱미터를 줄였습니다. 대신에 경쟁사인 롯데와 신라 면세점의 공식 판매시설은 8,000과 7,000여 제곱미터인데 2배가량 부풀렸습니다. 신세계 측은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이 빠지면서 면적이 줄었고 롯데와 신라의 면적은 직접 확인이 어려워 건축물 대장을 참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몇 년 전 롯데 면세점 교통영향평가 당시 자문기관으로 참여했었고 면세점 면적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됩니다. 매장 확장이라든지 증축을 통했을 때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만 조회해 보면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 건축물 대장을 갖다는 건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사업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민간 용역업체가 사업자 구미에 맞춰 심의자료를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 원인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심의위원들 속인 거거든요. 사업을 하려는 그런 쪽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 대행을 해서는 이게 평가위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없다. 교육재단을 앞세워 우회 진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진출 계획을 시인하고 가장 중요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면서 부실한 교통영향평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신세계 면세점은 제주 진출 계획을 철회하고 제주도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신세계 면세점은 현재도 교통체증이 극심한 신제주 지역을 교통지옥으로 만들어 고통을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사업자를 설득해 철회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림항에서 비양도를 오가는 도항선 업체가 2곳으로 늘면서 기존 업체의 소송으로 새 업체가 운항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업체 간의 갈등이 여전하자 급기야 제주시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운항을 시작한 도항선 비양호. 4일 만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기존 도항선인 천년호 선사 측에서 자신들의 동의 없이 제주시가 허가를 내줬다며 제기한 공유수면 사용정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비양호는 운항이 중단된 지 2달 만에 다시 공유수면 허가를 얻으면서 운항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양호 선사 측은 당초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던 곳의 건너편 부두에서 다시 허가를 받아 내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서로가 잘 의견 정출이 잘 되겠죠. 좋은 방향으로 해서 타결점을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같아. 이렇게 자꾸 서로가 양사가 피해를 보니까. 하지만 천연호 선사 측은 새 업체가 취항하면 수익이 급감할 것이라며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합의가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떠버리니까 저도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이제 계획은 있는데 아직은 결정을 못 내린 상태예요. 두 업체가 갈등이 지속되자 제주시가 초강수 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업체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 말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용 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대신 행정선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도항산이라는 게 원래 목적이 그 관광객보다도 일단은 주민들의 수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면 되고, 또 관광객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그 향후 대책을 다 준비를 해야죠. 제주시는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취소하면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존 도항선 측이 고장과 음주 운항 등으로 잦은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공약실천위원회가 이성문 교육감의 62개 공약을 점검한 결과 추진율이 61.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교실 공기청정기 지원, 고교 학점제 기반 구축 등 12개 공약은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였지만 제주시 외도 지역의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부중학교 설립과 교육회관 건립은 공약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MBC 김승범 기자가 제작한 태풍은 제주에, 마음은 콩밭에 영상 뉴스가 2019년 제주도 기자협회 편집부문 기자상에 선정됐습니다. 제주도 기자협회는 지난해 보도된 22편을 최종 심사한 결과 김승범 기자의 영상 뉴스와 고유정 부실 수사 보도 등 총 4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김승범 기자는 원희룡 지사가 태풍 상황 보고를 받던 중에 휴대폰으로 조국 전 장관과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는 장면을 포착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기남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박기남 전 서장에게 미흡한 초동 조치와 공보 규칙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부서 여성 청소년 과장과 형사 과장도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수사한 청주 상당경찰서 수사팀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여모 씨와 정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승합차로 길을 건너던 77살 오모 할머니를 들이받았고 정 씨는 뒤이어 쓰러진 할머니를 차량으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져 범행이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절반이 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제주본부가 설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52.2%가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과 판매 부진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중소기업은 이번 설을 보내기 위해 업체당 평균 8,35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